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두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영토 문제와 평화협정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부터 우편 투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발견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 주둔 중인 주방위군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치안 강화 목적보다는 군사적 통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자 정책에 따라 올해 미국에서 6천 건이 넘는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G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조정과 안전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물 입구에서 맞이합니다. 미러 정상회담 사흘 뒤에 열린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e need to stop this war to stop Russia, and we need support American and European partners. And we will do our best for this.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모은 평화협정 방안을 젤렌스키에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접경 지역인 돈바스 전체와 크림반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조치를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 보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유럽이 중심이 된 안전 보장 방안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오늘 회담을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나토 사무총장 등도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협의 결과에 따라 미러우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3자 회담 성사 여부는 3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마지막 수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자 회담이 열리면 예민한 영토 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What is very important that all the sensitive things, territorial etc. We will discuss on the level of leaders during trilateral meeting.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한 빨리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늘 회담을 마친 뒤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최악의 외교 참사로 끝났던 6개월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격식과 농담, 웃음까지 있었는데 달라진 분위기만큼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두까지 올 블랙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진 않았지만 지난 2월 전투복을 입고 백악관에 나타났을 때보다 한층 격식을 차린 겁니다. 당시 젤렌스키의 복장이 회담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담장에서도 옷차림이 화제였습니다. First of all, Mr.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 remember that. 6개월 전 복장 문제를 지적하며 파행의 불씨를 제공했던 친트럼프 성향의 이 기자는 거듭 젤렌스키를 지켜 세웠고 회담장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I apologize to you. You look wonderful.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카메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공개 모욕을 당한 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젤렌스키는 민감한 언급으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트럼프의 전쟁 종식 노력을 지켜 세우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담았었다며 미리 준비한 편지를 건네는 정성도 보였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러시아 송환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지난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트럼프를 통해 푸틴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백악관 회동에 앞서 유럽 정상들과 사전 전략 회의를 갖고 트럼프에게 전할 메시지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나기 때문에 한국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보이길 바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차 석좌는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빗대면서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만들어 실패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e doesn't like failure to be followed by failure, so he's probably going to want some sort of success next week, and that may bode well for the meeting.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관세와 조선업 투자, 안보 등으로 의제가 이미 정리된 데다 대부분은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Or at least project an image that Lee Jae-myung is no less a viable counterpart for the United States leader than any conservative might be. 특히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 공조 메시지를 낸다면 양국 모두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면 이 대통령이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등을 한미 정상회담의 변수로 꼽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부터 우편 투표를 폐지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편 투표 폐지 운동을 주도하겠다며 2026년 중간선거부터 선거의 정직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투표 기계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각 주는 단지 연방정부를 대신해 투표를 집계, 계산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우편 투표에 대해 줄곧 불신을 표해왔습니다. 또 재선 실패의 원인 역시 우편 투표를 포함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를 유권자를 침묵시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법치와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발견돼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2분쯤 웨스트 42번가와 7번가에 위치한 경찰국 건물 앞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원통형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고 경찰국 건물을 포함한 타임스퀘어 일대는 모두 봉쇄됐으며 인근에 있던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후 소포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당국은 타임스퀘어를 다시 개방했으며 브롱크스 출신 26세 남성 디센 마리엇을 허위 폭탄 설치와 위험 초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마리엇은 현재 심리 검사를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워싱턴 DC의 주방위군이 일주일째 주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0명 넘게 체포됐고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불법 총기 소지와 폭행, 절도,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68명이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총기 15정이 압수됐으며 일부는 법 집행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거나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People are so happy to see our military going into DC and getting these thugs out. 하지만 시민단체 프리 DC는 백악관 앞 시위에 이어 오늘도 성명을 내고 주 방위군 투입은 권력 장악 시도이자 지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We deman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all escalated federal forces from our communities. We in DC are united in saying that Trump's attempt to take over DC is incredibly dangerous for the people here. We want it to end immediately.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 방위군 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치안 강화 목적의 단속인지 군사적 통제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브루클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30분쯤 크라운 하이츠 프랭클린 애비뉴에 위치한 테이스트 오브 더 시리 라운지에서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4명이 총격을 벌였으며 이 중 35살 제이멜 차일즈와 19살 마빈 세인트 루이스는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나머지 2명은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말다툼 중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들이 브루클린 갱단 포크네이션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I was just in there and then I just heard like this shotgun and then just try to get out to save my life. I made it out safe. Our crime scene investigators have now recovered 42 shell casings from multiple guns. The shell casings appear to be from 9mm and .45 caliber weapons. At this time, no one is in custody, and the shooting preliminarily appears to be gang-related. 당국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자 정책으로 올해 미국에서 6천 건이 넘는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폭행, 절도 등 형사법 위반 혐의로 4천 건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으며 테러 관련 혐의로는 최대 300건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가 6월 재개하면서 모든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가을 학기 미국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방이민국은 지난 금요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 방식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범죄 이력이 없으면 도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범죄 여부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기여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납세 기록, 교육 수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 여부 등이 도덕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또 잦은 교통법규 위반 같은 공동체 질서 위반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 잘못이 있더라도 세금 체납 납부나 지역사회 추천서 제출 등 개선 노력이 인정되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허리케인 에린이 격상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에린은 16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규모 4등급으로 강해지면서 아우터뱅크스 등 일부 지역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폭풍과 해일주의보가, 터크스 헤이커스 제도와 바하마 남동부 지역에는 열대 폭풍 경보가 적용됐습니다. 에린은 주말 동안 5등급 규모까지 강화됐지만 현재는 4등급 규모로 버뮤다 남서쪽 700마일 부근에 접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허리케인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파도와 급류를 몰고 올 수 있으며 아우트뱅크스에는 20피트, 뉴저지와 롱아일랜드 해변에서는 12피트 높이의 파도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에린은 오는 목요일 이후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해 금요일에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이인 스트라투스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45개 주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스트라투스 변이는 5월부터 급격히 확산되면서 하수 분석 결과 8월 9일 기준으로 유통되는 변종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라투스에 감염될 경우 인후통, 기침, 발열,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쉰 목소리와 목을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이 급증하고 있어 어린이와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가 만드는 케임브리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한 신조어가 대거 등재됐습니다. K-팝 팬덤에서 시작된 딜룰루를 비롯해 Z세대가 즐겨 쓰는 단어들이 영어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딜룰루, 스키비디, 트레드와이프 등인데요. 딜룰루는 원래 망상적을 뜻하는 단어 딜로저널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K-팝 팬덤에서 아이돌과 사귈 수 있다는 상상을 조롱하는 말로 쓰이며 밈으로 확산된 뒤 망상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담아 틱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또 스키비디는 유튜브와 틱톡에서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 스키비디 토일렛에서 비롯된 말로 10대들이 대화 중 감탄사처럼 쓰는 표현이고요. 트레드와이프는 전통적인 아내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SNS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케임브리지 사전 측은 오랫동안 쓰일 단어만 추가한다며 틱톡 세대의 언어가 이제 영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이번엔 우주 주유소 기술 경쟁에 나섭니다. 우주 궤도에서 로켓에 연료를 보급해 더 먼 우주까지 나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발사 시 무게를 줄이고 더 많은 화물과 인원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극저온의 연료를 진공 상태에서 옮기고 저장하는 등 기술적 난제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업계는 달 착륙 임무에만 최소 10회 이상 연료 보급 로켓 발사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은 한일, 다음 주 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미일 그리고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은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해야 하고 안보 분야에선 미국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화하자는 동맹 현대화, 국방비 인상 등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 사이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확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지향적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당사자였던 만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며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협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 개화는 이미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만나 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총리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는 특사단을 보냅니다. 중국 통으로 불리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무게감 있는 인사를 보내 한미, 한일과 함께 한중 관계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개인 비리 재판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개인 비리로 법정 구속되던 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7월 21일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 선고.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결과는 징역 1년,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선고 약 1시간 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날 무렵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사이 이번엔 김건희 씨가 주진우 전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김진우 씨와의 통화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통화가 끝난 주 전 비서관과 다시 통화를 합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진우 씨에게 전화를 건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하루 김진우 씨와 모두 6차례 27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사이사이에 꼭 이 두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걸어 주진우 전 비서관과는 2분 가까이, 이시원 전 비서관과는 4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의 실세 비서관들로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VIP 경로설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손수위 조사 잘 받겠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11분 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그 7070 관련돼서 여기서 이종섭 장관도 돼요. 인정을 네.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통화 불과 9분 뒤 주 의원이 김건희 씨와 통화한 기록도 김 씨 통화 내역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처가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모두 통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된 법정에서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실무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김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5번째 출석 거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안 나오시는 건 맞는 건가요?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겁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불출석한 지난 11일 10차 재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고지하며 궐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린 공판에는 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한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사는 총을 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관용차에 타고 있던 이 전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며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기록을 다 받지 못했고 변호사 선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결국 2번째 형사재판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특검 사무실과 법원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인 명단과 특정기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 내란 탄압, 정치구모, 압수수색,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도 중앙당사도 아닌 이곳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고 맞섰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기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으로도 장소를 옮겨 의원총회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열차표 끊어주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명부 유출로 당원들까지 이탈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대치 1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던 특검팀은 자신들이 확보한 통일교인 100만 명의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국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1명과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엔지니어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설명을 듣고 협의하는.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려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당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집무실을 당사로 옮기고 철야 대기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장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듣고 좋아하고 길에서 보면 와 멋진다 하는 우리 테슬라의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테슬라 생각하면은 테슬라는 종류가 많아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사이버 비스트 트럭까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모델 S, 모델 Y, 세단을 다 쭉 이코노믹스부터 하이엔드 럭셔리를 만드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회사로 볼 때는 테슬라는 아주 애기 회사예요. 우리 GM, 머세디스는 1800년에 시작된 히스토리가 내려오면서 있지만 테슬라는 우리가 지금 데케이드 10년 좀 넘은 차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라인이 아주 젊은 회사고 비스트 사이버 트럭도 되게 젊은 2019년서부터 프로덕션이 시작된 테슬라의 회사입니다. 아주 어린 회사가 너무 많은 인기를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젊은 회사가 히스토리를 보면 제일 많은 리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리커가 2025년에 많이 떴습니까? 먼저는 테슬라가 갑자기 뉴스 헤드라인을 만든 게 한꺼번에 70만 차의 리커가 왔었습니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츄에이션에 소프트웨어에 연결된 문제들이 따라서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Y가 거기서 더 핫된 토픽으로 문제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얘기를 할 때 우리 똑같은 루시드, 리비안, 다른 차 회사들도 비슷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넘버 원이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하고 연결된 이슈가 camera accessibility, 그러니까 차에 있는 카메라, 특별히 rear view camera, rear camera. 내가 리버스 할 때 카메라가 뒤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느리다 하는 리커를 테슬라는 2025년도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기차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들이 이 테슬라의 문제가 또 다른 차 회사들에서도 나온 게 센트럴 패널, 중간에 있는 스크린 이 많이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크린이 자꾸만 나갑니다. 꺼먹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자면은 소프트웨어 아니면 전기 컴포넌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펙트가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지만 더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슈가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의 컴포넌트에 연결된 컴포넌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스크린이 조금 느리다, 리어뷰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다, 리커 노티스를 받았다 하시면은 곧바로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셔서 차를 맡기셔야 됩니다. 테슬라 문제도 수리 기록을 잘 만드시면은 레몬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테슬라 얘기를 나누면서 더 큰 전기차들 모든 얘기를 나눈 걸로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